한국 경제는 오랜 시간 동안 성장 신화의 대표 사례로 불려왔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해 반도체, 자동차, 조선, IT 산업을 중심으로 압축 성장을 이루어낸 국가는 많지 않다. 그러나 2020년대를 지나며 이 성장 공식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는 구조적이며 세대 간 갈등이라는 형태로 표면화되고 있다. 청년 세대는 더 이상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다. 높은 집값, 불안정한 고용, 과도한 경쟁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고령 세대는 자신들이 이룬 성장에 성과가 정당하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느낀다. 이 인식의 간극은 점점 조세, 복지, 연금 문제로 연결된다. 특히 조세 구조는 세대 갈등의 핵심에 있다. 누가 더 부담하고 누가 더 혜택을 받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한국은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제도 개편은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청년이 힘들다는 이야기 혹은 고령층이 특권을 누린다는 도식적 접근을 피한다. 대신 한국 경제 구조 속에서 세대 간 부담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이 왜 지금 폭발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청년 세대가 느끼는 조세, 부담은 단순히 소득세 고지서에 적힌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주거비, 교육비, 사회보험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포함한 보이지 않는 세금이 존재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청년 세대의 삶의 선택지를 극도로 제한해왔다. 과거에는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선택 문제였다면 오늘날에는 경제적 능력의 문제로 바뀌었다. 이는 소비 위축, 출산율 저하, 장기 성장률 둔화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비용은 다시 청년 세대에게 돌아온다. 국민연금 또한 청년 세대에게는 불안의 상징이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미래 세대가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령 가능성에 대한 신뢰는 낮다. 이 불균형은 세대 간 신뢰 붕괴로 이어진다. 청년 세대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 그리고 공정한 부담 구조다. 하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하다. 이는 인구 구조 자체가 이미 고령 세대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 중 하나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복지, 지출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의료비, 기초연금, 노인 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재정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한다. 문제는 속도다. 제도 개편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연금 개혁, 정년 연장, 조세 구조 개편은 반복적으로 미뤄져 왔다. 그 결과 부담은 미래로 전가된다. 고령 세대 역시 불안하다.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계층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자산 격차는 노인 내부에서도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히 세대 대결, 구도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진짜 문제는 세대 간 경쟁이 아니라 조정되지 않은 구조다. 한국 사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세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세대 갈등이 감정의 문제로 보일 때가 많지만 실제로 갈등이 가장 격렬하게 드러나는 지점은 조세와 재정이다. 세금은 국가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가장 직접적인 의무이며 동시에 사회적 연대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연대가 공정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조세는 갈등의 불씨가 된다. 청년 세대는 현재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미래의 자신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다. 반면 고령 세대는 이미 약속된 제도적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불안을 느낀다. 이 두 인식은 서로 충돌한다. 문제는 조세, 구조가 이 갈등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세는 누진적 구조를 갖고 있지만 자산과세는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산, 격차는 세대 간 불평등을 고착화시켜왔다.
정책 논의에서 증세라는 단어는 언제나 정치적 금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증세를 피한 대가는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였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지금은 버티고 나중에 해결하자는 선택을 반복해왔다. 그 결과 갈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수단을 넘어 자산, 형성의 핵심이었다. 문제는 이 자산, 축적의 기회가 특정 세대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고도 성장기와 저금리 시대를 경험한 세대는 부동산 상승의 혜택을 누렸지만 이후 세대는 진입 자체가 어려워졌다. 청년 세대에게 부동산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인식된다. 주거비 부담은 소득 대비 과도하게 높아졌고 이는 소비 위축과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동시에 자산을 보유한 세대는 가격 하락에 극도로 민감해지며 정책 변화에 강하게 반발한다. 이 구조는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자산 보유, 세대의 이해가 반영되면서 구조적 개혁은 지연된다. 그 사이 세대 간 자산 격차는 더 벌어진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집값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조세, 복지, 연금, 그리고 세대 이동성까지 연결된 핵심 구조다. 이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세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연금은 세대 간 연대의 대표적인 제도다. 현 세대가 낸 보험료로 이전 세대를 부양하고 미래에는 다음 세대가 그 역할을 이어간다는 구조다. 그러나 이 연대는 신뢰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 신뢰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청년 세대는 자신들이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가 미래에 돌아올지 확신하지 못한다. 수급 연령은 늦어지고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은 높아진다. 반면 연금 수령 세대는 이미 약속된 권리를 변경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한다. 정치권은 이 갈등을 정면으로 다루기보다 회피해왔다. 연금 개혁은 언제나 다음 정부의 과제로 남겨졌다. 그러나 인구 구조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빠르게 약화시키고 있다. 결국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신뢰다.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는 믿음, 그리고 부담이 공정하게 분배된다는 확신이 없다면 어떤 개혁도 사회적 지지를 얻기 어렵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세계로 나뉘어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사이에는 단순한 임금 차이를 넘어 제도적 격차가 존재한다. 이 격차는 조세와 사회보험, 부담의 분포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정규직 근로자는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한다. 반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안정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재정 부담은 상대적으로 모이는 소득을 가진 계층에 집중된다. 이 구조는 청년 세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당위 계약 형태로 출발한다. 그러나 조세와 보험료 체계는 이 불안정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부담은 존재하지만 보호는 제한적이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대 간 조세 형평성 그리고 사회적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구조가 유지되는 한 부담에 대한 불만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 세대는 아직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있다.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그 혜택은 상대적으로 먼 미래에 약속되어 있다. 문제는 그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다. 청년들은 묻는다. 우리가 지금 내는 비용은 과연 돌아오는가? 이 질문에 사회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정치권은 청년을 미래의 주역이라 부르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청년 세대는 의무는 있지만 결정권은 제한된 위치에 놓인다. 조세는 단순한 재정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가 특정 세대에게 보내는 신호다. 현재 한국 사회의 신호는 청년에게 먼저
부담하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신호가 지속될수록 제도에 대한 신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다. 고령 인구의 증가는 복지 지출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곧 조세와 재정 구조의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는 인구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재정 구조는 여전히 성장기 모델에 머물러 있다. 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부양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시절에 전제를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졌다.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지원해야 할 인구는 늘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세 부담의 무게중심은 자연스럽게 현역 세대, 특히 중청년층으로 이동한다. 동시에 고령 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재정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고령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변화에 맞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세와 복지가 인구 구조를 반영하지 못할 때 그 부담은 결국 갈등의 형태로 표출된다. 조세 정책은 언제나 숫자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의 문제에 가깝다. 세율 하나를 조정하는 결정 뒤에는 언제나 유권자의 반응과 선거 계산이 따라붙는다. 이로 인해 장기적 재정, 안정성보다 단기적 정치, 유불리가 우선되는 경우가 반복되어 왔다. 특히 세대 간 이해가 갈리는 사안일수록 정치권은 조심스러워진다. 고령층은 높은 투표율과 조직력을 갖고 있고 청년층은 상대적으로 정치 참여도가 낮다. 이 차이는 조세 정책의 방향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 결과 부담을 늘리는 개혁은 미뤄지고 혜택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된다. 이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조세 문제에서는 종종 갈등을 관리하지 못한 채 방치해왔다. 숫자를 피한 대가는 신뢰의 상실이었다. 조세와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의 가장 취약한 영역 중 하나다. 단기적으로 체감되는 혜택은 환영받지만 그 비용이 미래로 이전될 때 사회적 합의는 쉽게 무너진다. 한국 사회는 여러 차례 부담 없는 혜택이라는 메시지에 익숙해져 왔다. 그러나 재정에는 공짜가 없다. 모든 지출은 언젠가 누군가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명확히 말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 세대는 미래의 납세자로서 암묵적으로 전제된다. 지금의 정책 결정이 가져올 비용은 아직 투표권조차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세대에게 넘어간다. 포퓰리즘은 갈등을 해결하는 대신 시간을 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조정 비용은 더 커진다. 조세 정책에서 포퓰리즘의 대가는 결국 신뢰의 붕괴로 나타난다.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단순한 계산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그 계산을 신뢰하느냐의 문제다. 아무리 정교한 제도라도 신뢰가 없다면 작동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조세와 재정에 대한 불신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청년은 미래를 믿지 못하고 중년은 부담의 증가를 우려하며 고령층은 기존 권리의 축소를 걱정한다. 이 불신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지만 뿌리는 같다. 문제는 정부가 이 불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재정의 현실, 선택의 비용, 그리고 대안의 한계에 대한 솔직한 소통은 부족했다. 그 공백을 감정적 논쟁과 단순한 구호가 채웠다. 조세는 단순히 돈을 거두는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와 시민 사이의 계약이다. 계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숫자보다 신뢰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 세대 갈등이 구조적 문제로 굳어질 때 사회는 흔히 타협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는 언제나 타협 위에서 형성되어 왔다. 문제는 타협의 의지가 아니라 타협의 조건이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재정 문제를 기술적 사안으로 다뤄왔다. 그러나 조세와 복지는 기술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줄이며 누구에게 어떤 부담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명확해야 한다.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설명해야 한다.
인기 없는 결정을 피하기 위해 모호한 표현으로 시간을 벌어서는 안 된다. 개혁의 신뢰는 솔직함에서 시작된다. 개혁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러나 방향이 분명하다면 사회는 적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해답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과정이다. 숫자는 그 다음 문제다. 한국의 조세와 재정.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며 선택을 미룰수록 그 비용은 커진다.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고 변화를 감수하는 것도 선택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특정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어떤 사회를 유지하고 싶은가? 세대 간 연대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그 연대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미래는 자동으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정책의 결과이며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조세는 그 선택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도구다. 누가 언제, 얼마나 부담하는가에 대한 결정은 결국 사회의 방향을 결정한다. 한국 사회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바로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침묵 역시 하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해왔다.